단맛과 짠맛은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갈망하는 맛인데요. 이 문제는 단맛과 짠맛, 그리고 매운맛에 길들여져 우리의 미각뿐 아니라 건강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체리만 계속 먹으면 개그우먼 서은영 씨와 권아름 씨, 둘도 없는 친구 사이입니다. 언니 좀 이따 얼마 전 둘이 오랜 시간 꿈꿔온 공개 코미디 무대 개그 콘서트에도 함께 데뷔했습니다. 새로 샀는데 이쁘냐? 무지개떡 같아. 이 정도면 동네 잔치를 해도 되겠어. 진짜 맛있게 먹을걸? 무조건. 모처럼 여유를 맞이한 두 사람. 탕후루 집에서 만들기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건 진짜 아니지.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이라고 합니다. 탕후루가 밖에 나가서 사면은 한 꼬치에 3-4천 원인데 그러면 이만큼에 3-4천 원이면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트나 이런 데서 사서 5천 원어치 사면 진짜 한 6-7꼬치 만드니까. 한 입 베어 물면 바삭하며 깨지는 설탕 코팅. 그냥 먹어도 단 과일에 설탕까지 발라먹는 이유입니다. 설탕물을 얼음물에 떨어뜨린 뒤 맞아. 결정 생기잖아. 딱딱하게 굳으면 과일에 바를 최적의 타이밍. 과일의 단맛에 설탕의 단맛까지 더해져 한 입만 베어도 머리 끝까지 차오르는 달콤함. 평소에 맛볼 수 없었던 자극적인 단맛이 젊은 소비자들을 사로잡은 겁니다. 사실 과일에 설탕 뿌린 맛이 다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또 막상 먹어보면 맛이 다르더라고요. 오늘은 마라탕 먹방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라탕이 왔는데 와 대박. 이날 메뉴는 각종 재료에 중국 향신료 마라를 넣고 끓인 마라탕. 먹방 단골 아이템인데요. 서아름 씨는 실제로 매주 한 번 이상 먹을 만큼 마라탕을 좋아합니다. 맛있어? 응. 많이 먹어. 마라탕은 어떻게 이렇게 맨날 맛있지? 일주일에 한 5번 먹어도 안 질릴 것 같아. 마라탕으로 입안이 맵고 얼얼해지자 생각나는 것. 이 녀석이 이번엔 바로 탕후루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애들이에요. 마라탕후루. 이게 완벽하게 맵단. 일명 마라탕후루는 외식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맛있어. 그냥 사탕보다 훨씬 단데 이 뭉쳐있는 설탕들이 이게 달라붙는데. 괜찮아. 그건 오랫동안 녹여 먹어. 저한테 먹는 건 진짜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먹을 때 행복을 충전해야 되는데 자극적인 걸 먹을 때 가장 충전이 빠르게 잘 된다. 그런 느낌이죠. 몇 년 전부터 젊은 층 사이에서 불고 있는 마라탕 열풍. 과일에 진한 설탕 시럽을 입힌 탕후루의 성장세도 엄청났습니다. 지난해 7월에 조사된 한 배달 플랫폼 업체의 검색어 순위에서 마라탕은 1위, 탕후루는 3위에 올랐습니다. 식사 겸 영상 촬영을 준비하는 수연 씨. 메뉴는 강한 맛으로 유명한 매운 떡볶이인데요. 배달 음식 인기 메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냄새마저 매운 청양고추를 준비합니다. 근데 맛있겠는데? 여러분 이거 봐요. 근데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원래 매운맛을 좋아했던 수연 씨. 얼마 전부터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썰어 넣었어도 괜찮겠는데요? 떡볶이 맛이랑 청양고추 맛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좋아하긴 해도 먹고 나면 좀 속 쓰리거나 배가 아픈 적이 있긴 하죠. 그러면 안 먹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안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은데
안 먹으면 제 건강에 더 좋긴 하겠지만 먹을 때 너무 맛있는걸요? 매운맛에 끌리는 이유는 뭘까요? 매운맛을 내는 물질은 혀에서 43도 이상의 열과 통증을 감지하는 감각수용체 TRPV1에 붙습니다. 이때 나트륨 이온과 칼슘 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서 전기 신호가 발생, 배뇌까지 전달되는데 열과 통증을 느낀 뇌는 통증 경감과 쾌감을 주는 엔도르핀을 분비해 통증은 사라지고 은근한 쾌감이 남게 됩니다. 당화혈색소라 그래서 우리가 두세 달 동안 당이 얼마나 고르게 유지가 되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 그게 약간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뇨 전 단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시사를 하는 건데 공복혈당이 정상이어도 내가 식후혈당은 높을 수 있는 거죠. 기준치보다. 근데 식후혈당이 높은 이유는 내가 먹는 음식에 탄수화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당분 섭취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나이가 젊다고 다 건강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고 혈당은 평소에 잘 생각 안 하고 있었던 건데 혈당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원인은 뭘까요? 수연 씨의 지난 일주일간 식사 메뉴를 바탕으로 영양 분석을 한 결과 당류와 나트륨 섭취가 많았습니다. 케이크라든지 달달한 과자, 짠 과자 이런 게 매일매일 들어가 있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만두 드시고 치즈케이크 드시고 돼지고기 드신 날이었는데요. 이날 나트륨 섭취한 게 6,500 정도 섭취하셔가지고 다른 날보다 훨씬 더 많으셨고요. 자극적인 입맛은 젊은 당뇨병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5년 전에 비해 20대는 무려 47.7%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에 대한 인식은 미흡해 응답자 반 이상이 자신의 공복 혈당 수치를 몰랐고 중요한 진단 기준인 당화혈색소를 모른다는 대답은 72.1%에 달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그런 갑작스러운 에너지 상승이라든지 막 기분 좋아짐이라든지 이런 것도 느껴요? 매운 거를 먹어서 오히려 우울한 마음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는 느낌이 있는 거. 네. 단 음식 보면 칼로리 때문에 체중이나 뭐 몸매 방해를 받을까 봐 되게 신경 쓰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들죠? 먹었을 때 드는 그런 만족감들 때문이 아닐까요? 이번엔 음식에 따라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뇌의 혈류량 변화를 측정하는 장치를 이용했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 사진을 보여주고 뇌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음식을 볼 때 후두와 측두엽의 활성화, 그리고 논리를 담당하는 전두엽과 충동을 관장하는 기저핵의 조화를 관찰했습니다. 수연 씨의 경우 자신이 좋아하는 맵고 달콤한 음식을 보여줄 때 후두와 측두엽이 유난히 활성화된 반면 논리를 담당하는 전두엽과 충동을 관장하는 기저핵은 일부 비활성화됐습니다. 달고 짠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가 그걸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살찌는 거 아니야? 이거 속 버리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짜게 먹으니까 다시 뭐 물을 찾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다음 과정에 대한 결과를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두엽이 같이 동시에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달고 짠 거를 정말 끝없이 좋아하는 분들은 그 다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금 이 달고 짠 음식이 거의 매몰되어 있는 거죠. 요즘 2030 세대에게 인기가 높은 음식이 있죠. 마라탕과 탕후루. 자, 오늘 나오신 두 분 혹시 이 마라탕과 탕후루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옆에서 먹는 거 조금 먹어봤는데
제 취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박 기자님은 드셔보셨어요? 저는 제 딸아이가 먹는다고 해서 같이 먹어봤는데 혀가 마비될 정도로 정말 얼얼하고 맵더라고요. 탕후루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가 하도 사달래가지고 또 따라가 본 적이 있었는데 안에 먹으면 과즙이 또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건 단맛의 극치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의사로서 보시기에 이런 마라탕과 탕후루 요즘 인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마냥 좋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마라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물 요리는 나트륨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트륨도 많고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그게 탄수화물이라던가 이제 지방 함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되고 탕후루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과즙이 터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일 같은 경우 사실 몸에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일 같은 경우도 과당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많이 드시는 거를 별로 권해드리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당분을 한 번 더 코팅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당분을 먹게 되는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짠 음식 먹고 나면은 단 게 생각이 나는 게 좀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교수님? 과학적인 근거를 대보자면 우리가 배가 고플 때 허기가 질 때는 이게 대사적 허기라 그래요. 열량이 부족하니까 몸에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대사적 허기를 우리가 충족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대사적 허기가 충족시키면 더 안 먹어야 되는데 왜 음식을 보면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느냐? 그것은 심리적 허기라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심리적 허기가 생기는 데는 스트레스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10대나 20대가 또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음식에 좀 탐닉하는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이른바 이 설탕을 뺐다고 하죠. 제로 앞에 이름을 붙인 음료들, 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제로 탕후루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설탕을 빼면은 좀 교수님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공 감미료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한 가지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설탕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당분을 줄인다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 단맛에 길들여진다는 것이 상당히 무서운 것인데요. 단 걸 먹고 난 다음에는 우리 뇌에서 쾌락, 이제 기쁨을 관장하는 그런 중추를 자극하기 때문에 아 좋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기분이 편해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 걸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기쁨을 느끼려면 좀 더 많은 양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젊은 당뇨인의 증가 많이 걱정스러우시죠? 매우 걱정스럽죠. 사실 사회적인 문제도 있는데요. 단맛이 강한 디저트를 그냥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먹고 난 다음에 또 SNS에서 인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수님 말씀처럼 탕후루도 이 SNS로 퍼지면서 저걸 안 먹으면 마치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만든단 말이죠. 사실 먹방 등 SNS의 위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제2의 탕후루, 제3의 탕후루는 언제든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다만 이런 음식들이 나올 때 이게 과연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혜롭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입맛이 이렇게 자극적으로 변하는 거를 막기 위한 방법이 좀 없을까요? 우리가 제대로 된 음식을 잘 즐기는 사람을 미식가라고 합니다. 입에 착착 붙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 미식가가 아니라 정말 그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는 사람을 미식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입맛을 잘 회복을 하려면 진정한 미식가가 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허겁지겁 급히 그리고 양념이 범벅이 된 걸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식재료를 입에 넣고 먹으면서 좀 천천히 그 재료의 본연의 향이라던가 식감이라던가 이런 것을 느껴가면서 이제 마음 챙김 먹기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